지난해 금융자산 10억 원 부자 32만 명, 증가율은 주춤. 국내에서 금융자산을 10억 이상 보유한 부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32만 3천 명으로 전년 대비 얼마? 13,000명이 늘어났대요. 13,000명. 많이 늘어났죠. 참 부자들이 정말 많이 생깁니다. 그죠? 저성장이라는데 왜 이렇게 부자들은 많이 늘어나는 거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던 거에 대한 대가도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내가. 근데 보세요. 어쨌거나 부자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 나는 아니지만 누군가는 어떠한 방식으로 금융자산 10억 정도 되는 부자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안 되는 걸 보지 말고 되는 걸 보셔야지 돼요, 여러분. 왜 안 되는 걸 봐요? 자, 아파트 가격 상승은 통화량 증가로 인한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 현상이다. 아파트의 가격 상승은 통화량 증가로 인한 자산 가격의 인플레이션 현상입니다. 이해되시죠? 통화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이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거다. 아파트의 가치는 바뀌지 않는다. 아파트의 가치는.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 압구정동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내가 압구정동 아파트를 10년 전부터 갖고 있었어. 10년이 지났어요. 철골은 더 녹슬었고 녹물은 과거보다 더 심하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30년 된 아파트가 40년 됐으니까 더 오래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아파트의 가치는 그 아파트의 가치가 변했다라는 건 뭐예요? 더 안 좋게 변한 거지, 쉽게 얘기하면. 아파트의 가치는 더 노후된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죠? 근데 그냥 가치의 변화는 없지만 뭐예요? 돈이 시중에 많이 풀리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자산 가치가. 근데 현재 돈을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한대로 찍어내고 있다. 무한대로. 토지는 유한하다. 토지는 유한하다. 네. 보겠습니다. 지난해 금융자산 10억 원 부자 32만 명, 증가율은 주춤. 이런 뉴스입니다. 증가율이 아까 금융자산 10억 이상 갖고 있는 32만 몇천 명 있다 그랬잖아요. 증가율이 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볼게요.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에서 금융자산을 10억 이상 보유한 부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32만 3천 명으로 전년 대비 얼마? 13,000명이 늘어났대요. 13,000명. 많이 늘어났죠. 증가율이 주춤했다라는 거지 증가율이 없다라는 건 아니고 증가율이 32만 명에서 13,000명. 참 부자들이 정말 많이 생깁니다. 그죠? 전년보다 4.4% 증가했다. 보면 2014년에요. 10억 이상 금융자산입니다. 부동자산 빼고 금융자산이에요. 2014년 금융자산 10억 이상 있던 사람이 2014년도에 23만 7천 명. 2015년도에 25만 4천 명. 25만 4천 명. 몇 프로? 7% 증가. 많이 증가했죠. 그죠? 14, 15년도. 저성장 국가였죠? 우리나라 저성장 국가였습니다. 2016년도에 27만 1000명. 그죠? 몇 퍼센트? 6.6% 증가했습니다. 저성장 국가였습니다. 2017년도 31만 명. 2017년도에 정말 많이 일어났어요. 몇 퍼센트 증가? 14% 무려. 10억 이상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2016년도에서 2014년도에 14%나 증가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죠. 그죠? 엄청나게 많이 증가한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저성장이라는데 왜 이렇게 부자들은 많이 늘어나는 거야? 그죠? 이 저성장이라는데 왜 통화량은 이렇게 시중에 깔려있는 들은 1000조 주식 예탁금 40 뭔 돈이 이렇게 많아요. 저성장이라면 돈이 없어야지 되는 거 아닌가? 그죠? 자, 서울에 살고 있는 부자가 14만 5천 명으로 제일 많겠죠. 경기도가 7만 1000명, 인천에 1만 명. 전체 부자의 약 70%가 어디? 서울 및 수도권에 살아요. 서울 및 수도권에. 그러니까 이게 부의 양극화가 올 수밖에 없어. 부의 양극화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양극화에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죠. 준비를.
그죠? 준비를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냥 자, 누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고. 오늘 여기 들어오신 구독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구독자분들도 보시면 자, 제 얘기를 듣고 이상한 소리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제 이야기를 듣고 공감이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어떤 생각을 가지시던 간에 그건 본인 자유야. 본인 자유고요. 그리고 그 생각에 대한 판단에 대한 결정도 본인의 자유예요. 그렇지. 그리고 그 본인의 자유에 의한 결정과 판단에 의한 결과물도 누구 거야? 본인이 책임을 져야지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던 거에 대한 대가도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내가. 그죠? 누군가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데 나는 가만히 안 있고 행동을 해서 뭔가 액션을 취해서 그에 대한 보상이 됐어. 그거에 대한 대가도 내가 가져가는 겁니다, 내가. 예. 근데 보세요. 어쨌거나 부자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 나는 아니지만 누군가는 어떠한 방식으로 금융자산 10억 정도 되는 부자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안 되는 걸 보지 말고 되는 걸 보셔야지 돼요, 여러분. 왜 안 되는 걸 봐요? 자, 사업해서 망해. 망한 것만 보면 사업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는 걸 봐야지 사업할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는 거죠. 그죠? 자, 결론은 이겁니다. 가격과 가치는 틀리다. 이 화폐경제 시장에서 여러분, 가격과 가치의 차이를 알아야 돼. 가격과 가치의 차이를. 그죠? 뭐냐면 가치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가치의 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컵에 대한 가치의 변화는 없어. 이 컵에 대한 가치의 변화는 없어요. 근데 시중에 돈이 늘어나. 그럼 돈의 가치는 떨어지죠. 그죠? 그냥 자산의 가치는 증가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자, 더 이상 전 세계에서 컵을 생산을 안 한대. 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이 까만색 컵은 2020년 4월 2일부로 생산을 안 해. 근데 시중에 돈은 계속 늘어나. 혹은 2020년 4월 2일부로 대한민국에서 까만색 컵은 1년에 1000개만 찍어낸대요. 근데 시중에 돈은 계속 풀려. 돈의 가치는 떨어지죠. 50% 증가했으니까 50% 떨어지죠. 자산의 가치가 증가하겠지, 당연히. 이거 너무 뻔한 얘기 아니에요? 너무 뻔한 얘기. 자, 근데 부동산만 볼게요. 부동산은 어떻게 해? 요만한 땅에 이렇게 4명이 살아요. 근데 사람이 갑자기 4명이 더 들어왔네? 8명이 살아. 좁아. 땅을 넓힐 수 있어요, 없어요? 부동산 유한하잖아. 그게 부동산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에요, 여러분. 유한한 토지. 왜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가 시중가격 아파트와 그 금액을 맞춰야지 돼? 그건 아니잖아, 그건. 용산공원에 있는 빌라가 왜 비싸요? 비쌀 수밖에 없지. 100만 평짜리 공원을 깔고 있는데 어떻게 안 비쌀 수가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어차피 뭐예요? 입지잖아, 입지. 부동산은 입지가 뭐예요?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야. 부동산은 여러분, 자 보세요. 입지가 왜 중요한지 설명해. 되게 단순하게 얘기해. 남양주에 청평에 예를 들어서 홍천이나 청평에 진짜 좌측용 500호 산을 딱 끼고 앞에 강이 흐르고 아주 멋있는 경치가 좋은 동네에서 50억을 들여서 초호화 단독주택을 졌어요. 50억을 들여서 초호화 단독주택을 졌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압구정동에다가 5억을 들여서 다가구를 하나 졌어. 5억을 들여서 다가구 칠 수는 없겠지만 이해를 하기 편하게 압구정동에다가. 자, 50억을 들여서 지은 청평이나 홍천의 으리으리한 저택과 5억을 지어서 지은 압구정동의 다가구 주택, 어떤 게 더 비쌀까요? 그러니까 오늘의 가치는 똑같다. 둘 다 가치가 100이라고 쳤을 때 지금의 현재 가격은 둘 다 100인데 10년 후 어디가 더 많이 올라갈까요? 압구정의 입지를 홍천이나 청평에 따라갈 수는 없죠. 이 집에 돈을 아무리 많이 쏟아부었다고 해도. 그죠? 그게 뭐예요? 부동산 결국 입지빨이야.
입지. 입지가 뭐예요? 3도심. 도심, 영등포, 여의도, 강남. 이게 3도심이잖아. 그죠? 왜 3도심을 정부에서 정했을까요? 입지적으로 되게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들이. 그래서 3도심 7개의 광역중심지를 정한 거예요. 왜? 입지적으로 서울을 지탱하고 서울을 성장시키는데 되게 중요한 자리들이라서 그 자리들이. 입지 보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입지 보고. 자, 과거보다 경제 규모가 커졌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실제 통화량이 크다. 저성장은 성장이 안 돼서 시장이 죽는 게 아니라 저성장, 국민소득이, 그러니까 경제 규모가 커진 곳의 상황에서 저성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7,000불에서 우리가 저성장이 아니잖아요. 40,000불에서 저성장이기 때문에 뭐예요? 과거보다 실제 통화량이 크기 때문에 이 커진 통화량을 예전에는 7, 8할이 나눠 가졌다면 지금은 10%, 20%, 30%가 이 커진 통화량에 대한 파일을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양극화가 더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개인은 어떻게 여기에 준비를 하지 않으면 당하는 거야, 그냥. 네. 총 통화량은 매년 4에서 6%씩 증가하는데 이번에는 돈을 또 어마어마하게 또 무한대로 많이 찍어냈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찍어냈기 때문에 이거는 ING. 지켜보자. 어떻게 될 건가? 지켜봅시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 행동은 늘 행동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 라는 말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이 내용은 부자 아빠 가난 아빠 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자주 보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부자 아빠 가난 아빠에서 보면 부자 아빠가 한 이야기죠. 행동은 늘 행동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 이제 두 아빠가 나와요. 가난한 아빠. 근데 가난한 아빠라고 해서 실제로 가난한 건 아니죠. 그죠? 그 가난한 아빠가, 그 책에 나오는 가난한 아빠는 대학 교수이면서 내 집을 하나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아빠는 자녀한테 가르치는 교육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돈은 나쁜 거다. 돈에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두 번째,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을 다녀라. 이렇게 교육을 시켜요. 가난한 아빠는. 근데 이 주인공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는 그러니까 양아버지라고 해야 되나 뭐죠? 본인한테 돈을 버는 기술을 가르쳐주는 아빠를 부자 아빠라 그러잖아요. 부자 아빠는 뭐라고 그래요? 학교 공부 열심히 하지 마라. 학교는 너를 직업인으로 만드는 걸로만 교육을 시킨다. 돈을 사랑해라 라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돈은 반드시 사람이 필요한데 있어야 된다라고 교육을 시켜요. 근데 이 두 가지 교육 방식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백지장 같은 차이 하나가 그 사람의 삶을 바꿔놔요. 어떤 사람은 매달 월세를 내기 위해서 전전거리면서 열심히 살고, 어떤 사람은 아파트 대출 이자를 갚기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혹은 어떤 사람은 월세를 받으면서 살죠. 월세를 받으면서 사는 사람은 단순히 여러분들 돈이 많다라는 개념을 떠나서 돈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지 않은, 혹은 제가 갖고 있지 않은 뭘 살 수가 있냐면 시간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 지금 몇 시예요? 지금 9시 44분. 오늘 목요일 밤 9시 44분에 여기서 유튜브 찍고 있잖아요, 제가. 근데 제가 돈이 아주 많다면, 그죠? 물론 지금 어디 여행도 못 가지만, 코로나 때문에 여행도 못 가지만 어쨌거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자녀도 여러분도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은퇴를 하신 분들 있잖아요. 은퇴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은퇴 준비가 잘 돼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퇴를 이제 직장 다니는 친구들은 정말 준비를 하지 않으면 대안이 없어요. 이런 저성장 초저금리 시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시적인 거 있잖아요. 거시적인 광의의 것만 보지 말고 나한테 들이닥칠 일을 한번 오늘 시간을 계기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준비는 언제부터? 오늘부터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관망을 하는 것보다는 제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동하는 게 늘 행동하지 않는 것보다는 1000배는 낫습니다. 1000배는. 10,000배, 1000배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 강의가 강의로 인해서 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저 역시 많이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